안녕하세요. 색을 연구하는 픽 컬러 브랜딩 센터 강현아입니다. 저희 픽 컬러 브랜딩 센터에서는 크게 원데이 클래스와 전문 자격증 교육으로 프로그램이 나뉘어져 있는데요. 원데이 클래스에는 퍼스널 컬러 진단이 대표적으로 있고, 전문 자격증 교육에서는 퍼스널 컬러 전문가 자격증 과정, 그리고 컬러리스트 국가 공인 자격증 과정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컬러리스트 자격증 과정에서는 컬러리스트 기사, 산업기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컬러리스트 기사 시험 중 세 번째 마지막 교시인 색채계획 파트에 대해서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컬러리스트 기사 시험을 보려고 독학을 한다면 가장 막막할 수 있는 3교시예요. 스터디나 학원을 다니고 있으면 기술 방법을 배우겠지만 혼자 독학한다면 이게 도대체 뭘까? 도대체 무엇을 쓰라는 것인가?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쓰고 지우고 반복하다가 지쳐 있을 수 있습니다. 색채 계획 파트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를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나에게 의뢰를 맡겼어요. 나는 클라이언트의 니즈를 먼저 파악하고 거래를 성사시켜야 합니다. 그럼 클라이언트가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나에게 맡긴 의뢰서, 이 의뢰서가 3교시 시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의뢰서는 하필 오늘 받았는데 2시간 30분 안에 우리가 이걸 작성해야 하는 거죠. 이렇게 하루, 아니 몇 시간 만에 작성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분석을 해놓아야 하는데, 컬러리스트 필기 공부를 하셨으니 아시겠지만 이 범위가 광고 디자인부터 인테리어, 메이크업, 색이 들어가는 범위가 상당히 방대합니다. 우리가 이 방대한 범위를 낱낱이 모두 다 알면 좋겠지만 다 알기가 쉽지 않겠죠. 아마 밥 먹고 컬러리스트 실기 공부만 몇 년 정도 해야지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분석을 한 것처럼 이 분야의 전문가인 것처럼 작성을 해주는 방법과 스킬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오늘 알려드릴 거예요. 3교시 색채 계획 문제 유형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문서를 작성하는 부분, 그리고 포토샵을 이용해서 채색하는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문서를 작성하는 부분에 크게 문제를 보면 첫 번째, 색채 계획 대상을 분석해라. 두 번째, 컨셉 설정. 세 번째,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의 적용 의도를 써라. 그 중에 색채 계획 대상 분석 문제 그 내용 속에는 시장 환경 분석, 두 번째, 컬러 트렌드, 세 번째, 소비자 분석으로 쪼개져 있습니다. 이렇게 주어진 문제의 답안을 제시하면 하나의 기획서가 완성이 되는데요. 답안을 작성하기 전에 나에게 클라이언트가 어떤 의뢰를 했는지부터 파악하고 답안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나에게 어떤 의뢰가 들어왔는지 한번 파악해 봅시다. 유니섹스 패션 브랜드 FW 시즌 어글리 슈즈를 홍보하는 웹 배너의 색채 계획이다. 온라인 구매에 익숙하며 실용적인 패션을 지향하는 10대에서 20대 주 타깃층은 강렬한 자극을 원하며 사회적 통념에서 벗어나 자신의 주장을 자유롭게 표출한다. 야수파에서 영감을 얻어 과거에서 벗어나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제품이 돋보이도록 반대 색조로 배색하시오. 요구하는 게 굉장히 많네요. 요구하는 부분을 포인트를 잡아보면 유니섹스 패션 브랜드 FW 시즌 웹배너 색채 계획이고, 그러면 10대에서 20대가 주 타깃층이며 강렬한 자극을 원하고 자유롭다. 야수파에서 영감을 얻어 현대적으로 재해석, 반대 색조로 배색하시오. 클라이언트 요구, 즉 문제의 답이 있기 때문에 문제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FW 시즌이라고 나와 있네요. FW 시즌의 특징을 생각해보면 저명도가 좀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10대, 20대의 주 타깃층이면 이 10대, 20대를 우리가 Z세대라고 합니다. Z세대는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의 젊은 세대이며 시각적이고 입체적인 감각을 좋아하는 디지털 네거티브 세대라고 이제 사전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Z세대라는 것을 이용을 할 거고, 강렬한 자극을 원하면 약간 대비감이 있다든지 아니면 고채도가 들어가야겠죠. 근데 글씨를 너무 못 쓰네요. 그리고 자유롭게 표출을 하고, 자유롭게 표출한다. 틀에 박혀 있지 않아야 하고,
그리고 야수파에서 영감을 얻어. 야수파는 난색이 돋보이고 좀 화려하면서 어두운 N1.5의 대비감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약간 어려운 시대 사조가 나옵니다. 야수파라는 게 나오는데 이 야수파의 특징을 간단하게 보면 난색이 먼저 돋보이면 돼요. 난색이 돋보이고 항상 명도 대비가 있습니다. 어둡고 밝은 명도 대비가 특징이고 그렇기 때문에 N1.5의 검정색을 꼭 활용을 해줘야겠죠. 그리고 또 여기서 하나 중요한 점은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래요.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하면 생각나는 색상 있죠? 현대적인 색상 뭐 있어요? 그런 거 얘기해도 되죠? 삼성색이죠. 남색깔, 그렇죠? PB의 딥 정도가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반대 색조는 이미 야수파에서 명도 대비, 명도의 높낮이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때 같이 적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문제를 분석을 해놓고 이제 이거를 작성하기에 앞서서 도면을 보고 주보강을 한번 나눠 놓고 색지에서 색을 고른 다음에 계획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의 퍼센테이지는 자, 주조색이 전체의 70%, 보조색이 20%, 강조색이 10% 정도의 비율로 들어가면 알맞고요. 이 중에 주조색을 차지하는 범위가 당연히 배경색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신발에 많이 차지하는 부분, 그리고 굽도 꽤 많이 들어가 있네요. 주조색 부분, 그리고 나머지 띠 정도를 채워줄 수 있고 보조색은 그렇게 배색이 들어가기 쉬운 범위가 보조색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끈 부분 이런 데는 강조색으로 이런 부분 강조색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여기도 강조색 그리고 여기 부분도 꽤 많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요거는 주조색하고 묶어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면에서 주보강의 범위를 정했으면 빨리 케이스 색지를 꺼내서 주보강으로 들어갈 색을 찾습니다. 색상은 7개에서 8개 색상 정도가 적당하고요. 색상의 수를 많이 사용하는 것보다는 색조, 톤의 수를 늘리는 것이 심미적인 배색법이기 때문에 색조의 수를 늘리는 연습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험 문제 중에 컬러 트렌드라는 부분을 작성해야 되는데 컬러 트렌드 부분에 제일 사용하기 쉬운 게 팬톤의 올해의 컬러입니다. 팬톤의 올해의 컬러를 보면 일루미네이팅과 얼티밋 그레이 두 가지 색상이 있는데요. 이 두 개의 색상을 이용해서 같이 컬러 배색이 들어갈 거예요. 제가 주보강에 맞춰서 뽑은 색지의 색상을 보면 B의 페일, 그리고 N5, YR의 페일, R의 다크, YR, 딥, N 1.5, 잘 안 보이죠? N 1.5, 그리고 PB, 딥, Y의 비비드 톤 이렇게 뽑았습니다. 이 중에 주조색으로 사용된 부분이 주조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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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보조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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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조색, 강조색에 들어갈 색상들입니다. 이렇게 색채 계획 파트의 시험지 문제를 받으면 먼저 클라이언트의 니즈를 파악하고 그러니까 문제를 보고 이걸 분석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도면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색지를 먼저 뽑아놔야 됩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그 다음은 문서 작성입니다. 색채 계획 대상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시장 환경, 컬러 트렌드, 소비자 분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글리 슈즈를 고객에게 판매할 건데 판매하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할까요? 학생 때 한두 번 들어봤던 스왑 분석이라는 것을 해야 합니다. 스왑 분석은 우리가 제품을 팔기 위해서 돋보여야 하는 강점과 약점, 기회, 위협, 요소 등을 파악하는 것인데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그래서 각 문제별로 어떻게 우리가 연상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순서로 작성해야 하는지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자, 시장 환경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크게 4가지를 먼저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주제의 역할, 과거와 비교해서 현재의 추세, 시장의 규모, 그리고 강점, 매력 어필.
주제의 역할을 먼저 들어가도 되고요. 과거와 비교하여 현재의 추세가 더 쓰기 쉬우면 이게 먼저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과거와 비교하여 현재의 추세를 비교해보면 과거에는 어글리 슈즈, 스니커즈, 운동화 이런 신발들이 색상이 다채롭기보다는 좀 색상을 한정적으로 사용을 했었어요. 그러면 그때에 비교해서 지금이 훨씬 더 컬러풀합니다. 과거의 스니커즈의 단순한 신발 개념에서 범위가 확장되어서 패션 아이템, 하나의 장식으로 현재는 범위가 확장되었다. 패션 아이템으로 확장되었다. 이렇게 확장되었기 때문에 이 비사의 어글리 슈즈는 남녀가 모두 착용할 수 있는 유니섹스 패션 브랜드라고 여기 나와 있죠. 유니섹스 패션 브랜드답게 시선을 사로잡는 다채로운 색상, 다채로운 컬러로 이루어져 있다. 다채로운 색상, 유니섹스 브랜드. 가 여기 현재의 추세에 맞춰서 이 비사가 보여줄 수 있는 역할이겠죠. 이렇게 현재의 추세에 맞춰서 이 주제가 이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규모는 당연히 현재에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다른 업체와 견주어도 작지 않은 명품의 가치가 있는 브랜드이다. 듣기 좋은 말을 써줘야겠죠. 클라이언트한테 보여줄 거니까. 명품의 가치가 있는 브랜드이며 폭발적인 성장 추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글이나 용어들은 외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폭발적인 성장 추세,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런 용어들은 다른 문제가 나와도 거기서 그냥 바로 쉽게 적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용어들은 외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시장 환경에서 마지막으로 적어주는 특징, 매력 어필, 보완. 만약에 여기서 전자기기가 나왔으면 기능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적어주시면 좋고요. 마지막으로 클라이언트한테 이렇게 너네는 강점이 있어. 이걸 나는 어필할 거야 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비사의 어글리 슈즈는 패션 아이템 중에 하나로서 각자의 개성을 표현하는 현재와 미래의 가장 중요한 소비 주체인 Z세대의 구매 욕구를 자극합니다. 그래서 이 구매 욕구를 자극할 수 있는 신미적인 디자인을 계획하여 판매 효율을 증진시키겠다. 이런 비사의 강점 위주로 Z세대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 신미적인 디자인을 하겠습니다. 라고 마지막에 한 줄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이제 차별화되는 점은 다른 슈즈나 운동화 브랜드와는 다르게 유니섹스 패션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만큼 요즘 Z세대들에게 패션 아이템으로서 각각의 개성을 표현할 수가 있다. 라는 게 여기에 마지막으로 한 줄이 들어갈 수 있겠죠. 오늘은 컬러리스트 기사 3교시인 색채 계획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컬러 트렌드와 소비자 분석까지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컬러리스트 기사 산업기사 시험 보시는 수강생분들도 모두 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